안녕하세요. 디퍼 구독자 여러분들, 디지털투데이 조미듬입니다. 엑서빌리티 신니코입니다. 저번 이력서 작성 방법을 듣고 서류 통과를 하셨다고요? 그럼 다음으로 준비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면접 준비죠. 면접을 통과하기 위해선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께서 면접을 준비하실 때 이 면접은 면접의 상황만 한번 자기가 잘 준비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면접의 준비는 인사 담당자가 1차 서류 전형에 통과하셨어요. 면접을 보러 오세요라고 하는 그 전화 통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인사 담당자가 통화를 하는데 2차 전형, 즉 면접을 보러 오세요라고 했을 때에 별로 의지가 없는 대답이네,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절히 뜨거운 리액션, 너무 감사합니다, 매우 기대했었습니다, 뭐 이런 리액션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그런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사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상황에 그 기업이 처했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지금 뽑으려 하느냐,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누가 키퍼슨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장님인지, 아니면 사장님은 별로 큰 관심 없으시고 그 직군의 사람들을 뽑는 리더 또는 본부장, 임원, 이런 분들이 키퍼슨인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어떤 분들에게 더 맞추어 해야 되느냐,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가 기존에 어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가 있던 것을 지금 인사 담당자와 면접위원들이 보기 때문에 그 내용들 중에서 업데이트할 게 있으면 업데이트해서 그 면접에 임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업데이트 내용들을 빨리 업데이트해서 그 면접 시간에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 자료를 또 추가하고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갔을 경우에 면접위원 입장에서 어떤 질문을 할지, 이런 것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면접 제시 가능한 자료라고 하시면 혹시 포트폴리오 같은 걸 말씀하실까요? 포트폴리오도 포함되고, 그리고 구인하는 그 기업의 상황에 맞는 어떤 자신의 경험이나 이전에 했던 일들,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사진이라든지 그때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포트폴리오라는 단어에 적합한 나의 이전 이력 또는 경험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나 다 괜찮습니다. 그 면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자기를 어필을 할 만한 자료를 만들어가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내용들을 보다 더 면접위원 입장으로 보완하는 그런 단계가 되는데요. 실제로 면접위원분들이 어떤 내용들을 질문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질문에 해당하는 그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의 부분들의 하이라이트라든지 밑줄을 치든지 아니면 두껍게 하든지 이런 내용들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많이 구구절절히 쓴다고 해서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많은 이목을 집중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그 부분의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단계에서 저는 굉장히 큰 역경을 또는 힘든 순간을 이런 그 기술과 경험으로 극복했다라는 것을 이제 써놓으면 당연히 면접위원분들께서는 어떤 위기였죠? 이런 질문을 하시겠죠. 그런 질문을 유도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핵심 포인트는 이런 건 준비할 때 굉장히 외운 티가 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를 이어서 매끄럽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그런 노력이 중요하고요.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제 이해를 하고, 이제 면접위원분들은 단편적인 문제 플러스 응용 문제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도 해서 관련된 질문에도 답변할 수 있게끔 준비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는 지피지기 단계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피지기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면접위원분들에 대해서 잘 알면 그것이 우리 면접에 있어서는 지피지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면접위원들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어떤 분들이 들어올지 하지만 조금은 더 다가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인사 담당자분이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제 면접 보러 오세요 할 때 그때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 혹시 이번 면접에 사내에 계신 분들만 들어오시는지요? 이런 질문은 해도 됩니다. 까칠한 인사 담당자라고 할지라도 그걸 왜 물어봐요 정도 답변하지, 대부분은 뭐 회사 내 분들만 오십니다, 또는 저희가 뭐 외부의 위원님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이 들어오십니다, 이 정도 답변을 해주거든요. 만약에 까칠하게 그런 걸 왜 물어보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학계에 계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께서도 면접에 들어오시면 이론적으로 더 많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을 때도 중요합니다. 전화를 끊을 때 의지치를 보이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면 인사 담당자와 그 면접위원분들은 대부분 이제 막역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사 담당자가 이 친구는 굉장히 의지가 있고 또 적극적으로 할 것 같던데요, 뭐 이런 대화를 오고 가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막상 가서부터가 시작이 아니라 전화 통화에서부터 시작이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 전화 통화에서 좋은 인상과 이미지를 심어주면 그것이 면접위원들에게도 전달되는 관계가 이미 그 많은 기업들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면접을 준비하면서 채용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필요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사람을 뽑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 분야 또는 언론에 나와 있는 그 상황만 이제 파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직군에 어떤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뽑는지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뭐 보안과 관련된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면접을 보는데 실제로 그 보안 관련된 전문 지식보다는 보안 관련된 어떤 외부 프로젝트에 나가서 고객과 함께 일을 할 때에 뭐 컴플레인을 받았다든지 이래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이제 뽑는데, 그때는 보안 관련된 내용도 중요하지만 고객과의 어떤 여러 가지 관계, 예전에 했던 일 중에 비슷한 일들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드러내는 게 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또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그 회사의 상황을 너무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는 그게 확실하게 전개되는 일은 아닌데 면접 보러 온 사람이 그것이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면접위원들이 약간 좀 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저의 어떤 경험이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면접위원분들이 성향을 가지고 질문하는 특성이 있으면 그것은 또 각 기업마다 면접 본 사람들이 또 많은 경험을 올리는 사이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면접을 이제 좀 많이 안 보신 분들께서는 면접위원분들이 나이 상식에 좀 맞춰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위원분들의 상식, 예를 들면 자기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용어들, 지식들을 면접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수준을 낮춰서 쉽게 설명한다든지 이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 산업 분야의 여러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뭐 신문 기사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약어, 뭐 전문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래도 최대한 파악해서 면접 때 좀 써본다든지 하면은 면접위원들이 이 친구 좀 알고 왔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정말 해당 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그렇습니다. 이슈를 계속 팔로우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의견도 계속 정리해 놓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의견을 정리하실 때 기업과 관련이 되거나 그 기업 뭐 내에 계신 분들이 제일 좋겠죠. 가능하다면 좀 자주 만나거나 좀 시간을 좀 내서 여러 대화를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작은 차이지만 돋보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팁을 몇 가지 드릴 텐데요. 실제로 면접위원분들은 바로 앞에 있는 면접자만 상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면접을 보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서류, 또 비슷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골라야 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면접위원분들을 도와드리려면 차별화를 하든지 아니면 드러나게 탈락되는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제 드러나게 탈락되는 사람이 되는 걸로 도움을 드리면 안 돼요. 그쵸. 네. 제가 붙어야 되니까요. 그럼요. 근데 이제 드러나게 탈락이 되는 요소들은 뭐가 있을지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로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뭐 아무 내용이 없다라든지 뭔가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많은 구인 구직 사이트에 보면은 플러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외에 또 등록할 게 있으면 등록을 해라 이런 이제 표시겠죠. 거기다가는 졸업 논문도 좋고 졸업 작품회를 했으면 작품에 관련된 내용들도 좋고 아까 말씀드린 포트폴리오가 굳이 아니더라도 이전의 경험 결과물들을 만들었던 사진들도 좋고 거기 이제 많이 지금 면접 때 오고 갈 대화와 관련된 것들은 올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스토리가 있게 좀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가기 전에 실제로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 자기가 어떻게 얘기할지를 연습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관련 산업에 대한 사전 경험이 정말 부족하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그 산업을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경험한 다른 어떤 그 요소들로 그 산업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크다면 그 산업에 있는 분들을 한번 어떻게든 만나서 구체적인 용어로는 인터뷰 뭐 이렇게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은 좀 많은 대화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나 또는 친척분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하고 한번 차 한잔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해가지고 사전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보고 간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제 이야기와 관련 산업을 이렇게 엮어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 담당자분이나 면접위원 입장으로 준비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실제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인사 담당자분이나 면접위원분들은 서류나 관련된 내용들을 화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종이 상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에 깨져 보인다든지 뭐 출력이 안 된다든지 컴퓨터에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준비,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갈 때 면접 메이크업이나 면접 복장 같은 거에 대한 질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자가 굉장히 눈길이 가는지. 네, 방금 질문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면접이나 이력서, 자기소개서 관련된 강의를 할 때 많이들 질문해 주세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굉장히 많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과 면접자들을 뽑을지에 대해서 이제 토의도 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정말로 멋지게 차려입고 그렇게 정장을 입고 온 분들은 사실 기억이 잘 안 남아요. 정말요? 네. 거꾸로 티가 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성의가 없다. 네. 그리고 좀 면접이 너무 그래도 아주 후리한 건 좋은데 너무 심하다 하는 분들이 오히려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잘 입고 가서 점수를 더 받을 생각보다는 못 입고 가서 바로 탈락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고 거기에는 적정한 선까지만 신경 쓰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모가 다가 아니라는 말씀. 그럼요. 맞습니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사람 꼭 있다. 이런 면접자 꼭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면접 시 하지 말아야 할 언행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좀 더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데 또는 경험하지도 않은데 이제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은 관련된 얘기가 한 번 질문 또 두 번 질문으로 이제 이어질 때 힘들어지고 또 마음의 부담도 갖게 돼요. 이거는 면접위원들이 제일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버벅거리지 않을까요? 대답할 때? 그럴 것도 있고 또 면접위원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상대를 하죠. 네, 그래서 웬만하면 저 친구가 지금 하는 말이 뒤쪽으로 갈수록 연결이 잘 안 돼. 이런 또는 또 논리적인 내지는 서류하고 다른데 이런 것들을 많이 또 훈련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은 사람의 양심적으로도 그렇고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 않은 일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장황한 대답. 네. 굉장히 면접위원들은 많은 면접자들을 상대하고 시간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시간을 넣어서 답변하고 그것도 특히 맨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고 이러면은 면접위원들이 좋은 점수를 줄 리가 난무하죠. 자, 그 다음은 싫으면 말고식의 대답. 아주 퉁명스럽거나 모르는 질문을 했을 때 그건 제가 모를 수밖에 없죠. 이런 대답을 하면은 면접위원들이 탈락자를 고르는데 큰 도움을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위원분들 중에는 저도 이제 사실은 그런 스타일인데 좀 솔직히 말하세요.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뭐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합격하신다면 몇 년 정도 다니실 생각이세요? 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2년요. 뭐 1년요 이렇게 답변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또 조심해야 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른 대답, 또 성급하게 회사 관련돼서 이 면접위원분들은 다 아는데 조금 단정해서 얘기하는 내용,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또 이 회사에 누구누구랑 친해요, 이런 내용도 그걸 얘기한다고 해서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말씀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좋지가 않으니까 그런 내용도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죄송합니다라는 표현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면접위원분들이 다 면접 때 집중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잘 이제 안 듣고 뭐 다른 어떤 고민하시다가 그 면접자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그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람 좀 뭐 잘못했나 보다. 이때문에 그분도 어떤 그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기 힘드니까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은 최대한 쓰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가지시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모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가까운 쪽을 잘 조합을 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면접은 모른다고 해서 모르겠습니다 바로 얘기를 하면은 그 또한 면접위원분들의 단정적인 판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모든 얘기를 뭐뭐 한 것 같습니다, 뭐뭐 한 듯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표현도 면접위원들이 이 친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싫어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질문들을 아주 단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역시 굉장히 조심해야 할 언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면접 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묻는다. 네. 예를 들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젠더 이슈에 관한 질문을 한다. 이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자, 그런 질문들을 왜 할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질문들의 의도는 대부분 논리적인 대처 능력을 보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하는지, 어떤 탈출구를 찾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는 의도가 많거든요. 자, 이제 그럴 때 그런 의도의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을 원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자기 생각을 막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를 바라는 면접자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답변이 굉장히 논리적이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면은 직장생활 잘하겠는데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젠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기가 만약에 뭐 긍정적이고 진보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것을 얘기하고, 다만 그런 것의 논의와 논쟁으로 인해서 여타 다른 또 업무, 또 다른 여러 가지 환경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은 반대합니다 라든지, 또는 부정적이나 굉장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기 의견을 피력하고, 다만 그렇더라도 그것과 관련돼서 그쪽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받거나 또 아주 외로운 소수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뭐 절차나 전개 과정에서 이 친구가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구나,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되도록 면접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어려운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이유는 위기 대응 능력을 보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신 분들께서 면접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또 그 일환으로 꼭 해야 될, 또 준비해야 될 내용과 해서는 안 될 그런 언행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접하셨던 내용도 있을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보셨던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말 면접위원님들 생각에 그런 입장에서는 정말 챙겨야 되는 거구나 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 잘 반영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퍼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